처음에 이제 쌤이 등장을 하시고 어떤 헐리우드 배우나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영어를 하는데 너무 빨라서 안 들렸었어요. 근데 쌤의 그 클립 영상 짧은 거를 한 세트 한호 요거를 듣고 나니까 한 방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헤일리 쌤의 학습법, 컨셉, 철학, 뭐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한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말들을 좀 영어로 표현해보고 싶어하는 느낌. 또 여행 갔을 때 미드나 영어를 듣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헤일리 쌤만의 영어 학습법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문장이요. 네. 영어는 잘 듣고 말하면 된다. 듣고 말하면 네. 된다. 정말 핵심이죠. 네. 사실 영어를 잘 듣고 말한다. 그러면 듣는 게 먼저인가요? 말하는 게 먼저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말할 수 있었어요? 듣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듣는 거면 우선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소리. 아까 소리 강조를 좀 하셨는데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알아야죠. 내가 어떤 차이점 때문에 못 듣는지 문제를 먼저 알아야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예시를 들어주실래요? 연결음, 연결음, 연음. 연음. 제가 말하는 소리고리. 아, 그게 소리고리. 네, 소리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영어는 끊기게 만드는 철자들의 소리 내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흐르듯이 말하는 걸 진짜 예쁜 소리라고 얘기를 예쁜 해요. 소리라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T 발음, 네. 아니면은 K 발음, 아니면은 P 발음, 이런 애들 중간에 이렇게 단어와 단어 마지막 철자가 그렇게 끝나는 애들은 대체로 소리가 변형돼서 다음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다른 음으로.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많이 연습하면 조금 리스닝이 편안해지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must, just 네. 아니면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 트 소리를 낼 것 같지만 소리를 안 내요. 그걸 우리가 묵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 뭐 예를 들어 I must study 이렇게 하지 않아요. study도 스터 발음 안 해요. I must study 이렇게 말해요. 된 소리로 연결해서 발음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미세한 것들부터 조금 알면 이 알고 있는 규칙을 다른 소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적용해서 듣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리스닝이 거의 한 80% 이상 해결되죠. 그 나머지 20%는 정말 단어를 몰라서. 근데 그러면은 그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도 그런 규칙들을 몰라서 못 뜨는 것도 엄청 있겠네요. 많죠. 엄청 많죠. 왜냐면 우리가 단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쵸. 문장으로 말하려면은 그 연결하는 걸 제가 그거를 한 세트 한 호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호흡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에 약간 기름칠을 해주는 게 소리고리가 되는 건데 둘 다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듣는 거죠. 그 일단은 듣는 것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리고리와 지금 방금 이야기 주신 한 세트 한 호흡. 이제 제가 이 소리고리는 알겠어요. I must go나 I just go 이런 게 아니라 I must go 혹은 I just go. 요거는 이해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 세트 한 호흡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연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호흡에 한 호흡을 얹어서 I must go 이런 식으로 호흡을 뱉을 수 있게 지금은 이제 짧지만 긴 문장들을 한 호흡으로 뱉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호흡을 따라갈 수 있는 근력을 키워주는 게 한 세트 한 호흡인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제가 뵙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네, 어려워서. 처음에 이제 쌤이 등장을 하시고 어떤 헐리우드 배우나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영어를 하는데 너무 빨라서 안 들렸었어요. 근데 쌤의 그 클립 영상 짧은 거를 한 세트 한호 요거를 듣고 나니까 한 방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걸 또 제가 이렇게 딱 개월수를 말해주면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사람인지라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느낀 거는 꾸준히 그래도 반년 이상 하시면 그
비슷한 콘텐츠 이해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프렌즈를 가지고 지금 거의 2년 이상 매 기수 모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는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항상 비율이 반반이거든요. 고인물 반, 새로 들어오는 물 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인물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리스닝도 잘하시고 곧잘 듣고 말씀도 잘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뭐 새로운 커리큘럼에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돼요. 잘 그게. 그러니까 그 끈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한 세트 한 호흡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표현들이 내가 몰랐던 표현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저런 소리였어. 그렇죠. 그럼 듣는 측면에서는 아까 연음, 소리 고리와 한 세트 한 호흡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말하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듣기만 하면 사실 잘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반반. 아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익숙한 소리에 사람은 똑같이 발음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쵸. 왜 아기가 누구의 말투를 가장 많이 엄마. 네, 맞아요. 네. 엄마 소리 제일 많이 들으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보면은 영어로 말할 때. 흑인 영어로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걔는 보면은 다 친구가 흑인들을, 그러니까 그런 액센트를 말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부산에 있는 외국인은 부산 사투리 쓰는 그쵸. 친구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 당연히 말은 인간의 본능은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는 해요. 그래서 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듣고만 있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흘러가는 소리잖아요. 그것들은. 그래서 그걸 똑같이 내가 자꾸 말하려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지 연습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말하기 연습은 어떻게 시키세요? 저는 요즘은 제가 이제 이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그냥 따라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저도 표현을 보여드리고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해야 하고 자, 저 따라해 주세요라고 대부분 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강사의 느낌이, 말을 따라하니까 느낌만. 네. 내가 막 영어로 말을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불어를 배우려고 근 한 8년 이상은 노력을 했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봉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냥 따라하는 게 끝. 순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장기 기억 저장소에 이걸 꽂아줄 수 있을까 이 연구를 많이 했고 결국엔 질문인 거예요. 아, 질문. 인간은 질문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지금도 제가 맞아요. 질문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대답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은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있는 거를 말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표현이 됐든 어순이 됐든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전 강사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커리큘럼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정 제 질문할게요 답하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쵸. 어쨌든 그분들은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또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온 저의 최근 학습법이 티키타카 스피킹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질문하는 거랑 티키타카랑 연관성이 조금 붙는 있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무작정 질문 던지는 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건데 티키타카라고 하는 건 뭔가 어떤 이렇게 학습법이나 규칙이 있나요? 그럼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제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게 제가 질문을 특별히 제작을 해서 질문을 하죠. 이거 한국인들이 잘 못하는 표현을 또 쏙쏙 넣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이 1대1 대응만 하니까 생각 안 나는 것들 다 넣었어요, 질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설계를 커리를.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따라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재밌냐면 네. 영어는 어순이 되게 중요한 언어거든요. 말순서가. 네, 그래서 영어의 질문의 말순서와 대답의 말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은 한번 해야 돼요. 근데 무작정 쉐도잉 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유로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 유로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로. 그렇죠. 그런 걸 자꾸 바꿀 수 있게 그 안에 또 나름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은 내가 말하는 의도는 전달이 되되 더 정확히 하려면 조금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함께. 질문을 답을 하려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게 이제 한 세트 한 호흡과 그렇죠. 소리 고리였고 네네. 잘 말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듣고 따라하는 능력을 네. 기르면
말 순서가 키워지고.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영어 강의는 화면을 띄워놓고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그건 독해예요. 독해예요, 독해. 왜 우리가 영어 자막을 틀어놓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영어 자막 틀어놓으면 그 영어 문장 독해하는 거예요. 따라 느낌만. 그거 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언어가 이미 불편해요. 그러면 듣는 것과 읽는 걸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뭘 하는 거냐면 영어 독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수업을 구성을 했냐. 네. 한국어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라는 걸 먼저 보여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오늘 배우는구나. 이 질문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들려드려요, 먼저. 화면 까맣게 해놓고. 그럼 이제 사람이 먼저 내 오감 중에 청각에만 의존해서 이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해소를 또 해드려야 안 없어지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쵸. 또 재밌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들린 부분이 있고 안 들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린 부분은 이제 내가 잘하는구나. 안 들린 부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다음 표현 함께 배운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답을 복사를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게끔 시간을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이 이제 화면에 쫙 보이면은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쵸. 이제 내가 조 질문을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여기서 끝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화면 다 아예 없애고 초반에 나왔던 질문을 듣기만 들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대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대답이 음성으로 한번 확인이 되게 정답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딱 하면은 그날 배운 그 문장들과 그 표현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난 질문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근데 되게 과학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막상 이제 쌤이 강의를 만드셔서 대면하지 않아도 그 영상만으로도 내가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좀 다른 분들과 학습도 하고 했는데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재밌다. 재밌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재밌어야 하니까. 왜냐면 또 이제 항상 이 일방향 느낌보다는 정말 강사랑 대화하는 느낌 많이 난다. 재밌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그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드 롤플레잉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롤플레잉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제가 모든 파일을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화는 되게 재밌었네요. 오늘 이 씨는 저한테도 굉장히 뭔가 와닿아서 재밌게 했어요. 이런 걸 보고 재밌어야 하는구나. 대화하는 것 같아야지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티키타카 스피킹처럼 똑같이 질문을 복사하진 않죠. 그 스크립트를 대화하는 것 같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할리우드 배우랑 대화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사람은 역시 소통을 해야지만 그쵸. 뭔가 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를 느끼는구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인위적인 파일조차도 이분들은 영어로 대화한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게 나온 게 이제 티키타카 스피킹이 되는 거죠. 언어의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죠.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일방향으로 강의만 듣고 그냥 내가 중얼중얼 거리고 그냥 오늘 이 정도는 끝났어 라고 끝났다면 지금은 진짜 내가 듣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헤일리 쌤은 앞으로 우리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영어를 정말 누구나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쓸 일도 없고 우리 한국 땅에서.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냥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정말 그런 평범한 기분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원어민스러운 영어로 쉽게 내뱉을 수 있을 정도.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자러 가야 돼 할 때 자러 가다 sleep만 쓰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I'm going to bed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돼도 그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로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를 만들어 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대화를 들으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해보시면 그게 잘 안 된단 쉽지 말이에요. 않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강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게 저의 마지막 소명인 것. 궁금한 건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패턴 영어를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패턴 영어는 짜여진 어떤 틀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초반에 너무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PPT를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템플릿을 사용해서 그쵸.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하거나 숙련도가 쌓이면은 템플릿을 조금 변형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템플릿 안
쓰고 나만의 걸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뱉는데 두려움이 조금 덜해서 그걸 도움닫기 삼아 입을 열 수 있는 거죠. 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초급자 분들한테는 저는 좋은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이 티키타카 스피킹의 질문 자체가 그분들한테 패턴이 될 수 있는 거죠.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뭐 데이라고 하는 걸 나이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위켄드라고 한 거를 위크데이스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조금씩 변형해 나가면서 나만의 표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건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그걸 뭐 다 싹을 다 통 잡아가지고 다 비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면 저도 비슷한 계열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세트 스피킹의 개념이 그럼 패턴 영어인가요? 조금 다른 게 네. 패턴 같은 경우는 아예 똑같이 따라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세트 같은 경우는 그 문장 속에서 항상 요런 말을 해야지만 이 의미가 완성되는 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트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갈아 끼워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저는 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나 그 회사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야.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거 제가 한번 해보면 네. 나니까 아이고 네. 걸어서 워크 여기서 15분 걸려. 여기서 from here to there 15 minutes 이렇게 되나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말 어순을 기준으로 뭔가 그쵸. 영어를 자꾸 뭔가 아닌 말하려고 것 하는 같아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영어식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죠. 세트 스피킹을 통해서.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걸어서 15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주체가 뭐가 되냐면은 내 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라고 얘기를 하는 한 세트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회사까지라는 한 세트를 또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세트만 있으면은 이 비슷한 의미를 응용해서 계속 말할 수 있게 수업에서 유도를 해드립니다.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My house is a 15-minute walk from the office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어가 거죠. 다르네요. 네, 나가 아니고 house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를 우리가 이제 영어식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고까지 같이 훈련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세트 스피킹인 거죠. 네. 천천히 한 번만 더. My house is a 15-minute walk from the office. 지금 머리를 한 대 맞으면 내가 저런 문장을 과연 원어민 앞에서 영어를 하고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워크였으니까 드라이브로? 그러니까 그게 이 세트 스피킹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알면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게끔 나만의 세트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자신감이 되는 거죠. 이거 재밌네요. 음흠. 왜 쌤의 강의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셔서 펀딩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잠깐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와디즈에서 제가 초격차 영어라는 여러분들의 영어 격차를 진짜 초특급으로 만들어 드릴 수 초격차 있는 영어. 네, 네. 강의인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오. 저의 15년 영어 강의 인생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뭐 소리고리 한 세트 한호흡.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트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지 팁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키타카 스피킹을 통해서 저와 함께 대화하는 느낌으로 거의 90일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한 세트 한호흡과 소리고리는 뭔가 몸풀기 느낌으로 수동적인 언어 학습을 하는 거죠. 리스닝. 그리고 이제 나머지 90일은 정말 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격차는 그야말로 그냥 듣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영어 때문에 한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학습자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듣고 내가 진짜 말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여러분만 좀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사실 꾸준히 해주시면은 끌어들일 수 있는 강사 저 같은 분들은 사실 저 말고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와 결이 맞는 에너지가 맞는 강사를 잘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꾸준함을 선사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그 강사와 함께 꾸준히 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는 100은 아니더라도 80 이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꾸준함과 끈기만 있으면 그걸 끌어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스스로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도 이쁘신데 마음도 이쁘시고 정말 아닙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